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부동산 침체로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데도 증여 건수가 는 이유는 바로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려는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목적에 또 여러분의 고민에 걸맞은 고민 해결과 함께 부동산 알짜 정보 준비해 둘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고민과 고민 해결과 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 고민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대표님 슬슬 새 아파트 입주가 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만 전국에 무려 3만 5천 가구, 4월까지 3달 동안 물량을 살펴보면 총 8만 8천 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주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주 대란 시작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에 그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죠. 더 거슬러 가면 2014년부터도 굉장히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이게 입주 물량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 입주 물량이 많다. 이건 1년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올해 일단 입주할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 36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한 20만 가구에서 전후로 이렇게 입주량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문제지만은 또 내년도 또 이와 비슷한 숫자 정도가 입주. 그래서 결국은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한 70만 가구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급이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에는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공급이 많았던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경남 지역 이런 지역들 굉장히 공급 입주 물량이 이제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또 서울 지역도 한 2만 한 2천 올해 입주한 물량이 한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평균적으로 한 2만에서 3만 지역별로 입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경기권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권에 택지 공급이 많다 보니까 올해 벌써 물량이고 입주할 물량이 한 12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약 한 그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입지가 좀 뛰어난 곳도 있지만 공급 과잉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를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기도권이 작년, 재작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다는 거는 서울 지역의 전세난에 어떤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주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공급을 많이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권의 어떤 입주라든가 이런 물량 자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또 가구원 수, 또 이런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가구 수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그래서 그런 어떤 1, 2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이런 세대, 이런 쪽에 집중된 곳이라면은 아무래도 그쪽은 좀 입주난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의 지역들, 공급이 좀 많은 지역들은 입주 대란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택시장 흐름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무료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1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 선악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지금 동탄 이신도시 시범지구에 네. 학군 좋은 데서 이제 노열층에 살고 있고요. 실거주지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의 송파프루지오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팔고 한남동 재개발지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예. 네. 지금 고민을 제가 하고 조금 더 있습니다. 정보 상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송파 네. 프루지오 미래신대시 쪽 같은 경우 몇 평형 현재 가지고 계세요? 45평형. 45평형이. 오, 굉장히 큰 네. 평수네요. 동탄 쪽에는요? 39평입니다. 39평형이요. 지금 네. 동탄 쪽에 살고 계시고 미래신대시 쪽에는 뭐 전세를 주고 계신 거죠? 예. 네. 지금 이 두 가지를 매도해서 한남동에 투자를 지금 생각하신다. 두 개를 다 매도를 할지 아니면 네. 하나만 해서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는 네. 예, 고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일단은 그 동탄 지금 실거주 하시는 것도 갖고 계시고 위례도 갖고 계시고 근데 이제 네. 어떤 하나를 매도를 하고 한남 뉴타운 투자 시점이 맞겠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답부터 결론부터 제가 먼저 이렇게 생각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은 일단 하나를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동탄은 시범단지라 하셨나요? 네. 동탄 시범단지고 위례신도시도 지금 송파 푸르지오고 예. 예, 알겠습니다. 둘 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만 갖고 계시네요. 예. 예, 그래서 뭐 두 군데 다 뭐 차익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고 그 지역 내에서도 뭐 송파 푸르지오도 뭐 송파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뭐 시세가 좀 센 지역이고 중대형 단지긴 하지만 그리고 또 시범단지 동탄 시범단지는 좀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어디든지 시범단지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뭐 시세를 항상 주도해 가고 또 입지 여건도 가장 좋은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지역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정도 고점이 왔으니까 매도하고 좀 갈아타는 전략은 분명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더 뭐 매도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어렵고 본인이 뭐 판단했을 때 하나는 거주 목적으로 하시고 하나 정도는 파는 거는 둘 다 조건은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그 위례 신도시라든가 또 그 동탄 이 신도시 뭐 이런 지역은 어떤 개발 사업, 개발 기대감 앞으로 차익 기대감은 거의 한 90% 100%에 와 있다라고 보면은 일단 한남 뉴타운은 지금 한 50% 정도 선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 목적은 이런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근데 한남 뉴타운을 들어가는데 한남 뉴타운은 뭐 구역이 좀 커요.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한남 뉴타운의 입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서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뭐 강남권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손색이 절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미래 가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남 뉴타운 좀 알아보셨나요? 네, 좀 알아보고 있어요, 요새. 요즘 알아보세요. 지금 시점으로는 지금 한남 뉴타운이 뭐 사업이 좀 빠를 때도 있었고 조금 계속 답보 상태에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작년 이제 서울시하고 한남 뉴타운 지역의 어떤 조합하고 서로 이견이 좀 많았거든요. 뭐 이제 조합원들은 좀 고층으로 해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남기려고 했던 것이고 사업비를 좀 줄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고층을 좀 불허하고 이제 저층 그런 주거지를 개발을 할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찰을 하다가 결국은 조합에서 이제 뭐 좀 층수 좀 조정을 하고 그래서 사업 정비 사업 변경안을 지금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한남 3구역이라든가 4구역, 5구역 이런 데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물건 자체가마다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지분이 큰 거라든가 뭐 어떤 지분이 작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시점은 나쁘지
지금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도 시작이 됐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상승할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는 시점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뭐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한남뉴타운 자체가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은 빨라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0% 선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앞으로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관리 처분 뭐 그 외에 뭐 이주 이런 어떤 단계까지 가다 보면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 변화를 주시더라도 그런 어떤 변화 타이밍에서 한번 투자라면은 또 변화를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말씀 잘 되셨길 바라겠고요.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부동산 투자 꼭 성공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아, 저는 그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나홀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그거를 요즘 시기에 매매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요즘 어떻게 해도 괜찮은지요? 네. 어떤 지역으로 가야지만이 되는지 그게 판단이 안 서서 전화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주를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아파트 이름 좀 여쭤볼게요. 롯데 1차요. 롯데 1차 아파트. 몇 네. 평에 거주하고 계세요? 32평이요. 32평이요. 뭐 이주는 네. 어느 쪽으로 가실지 고민해 보셨어요? 아, 그거는 아직이요. 예. 아직 지역을 선택하지 못하셨고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좀 고민 부분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여기 우정산 롯데 아파트 저기 그 힐스테이트 위에 있는 거 그쪽 얘기하시나 봐요. 네, 네, 아, 네. 예, 예. 롯데 캐슬이 아니고 롯데 아파트 1차죠, 여기가. 네, 네. 한 동짜리요. 네네네, 나홀로 아파트고요. 네, 근데 네. 지금 이거를 만약에 매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여기 한 동짜리 일단 살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어서 좀 동수 많은 데로. 아, 네. 단지 규모가 좀 큰 곳으로 좀 이주를 하실까 지금 생각 중이신가 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역은 이쪽 지역에서 생각을 하시나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네. 매도 시기는 어차피 뭐 1년, 2년 안에 이 강서권 지역은 어차피 마곡지구하고 연관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시기는 올해 내년 정도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그 시점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어떤 뭐 상황에 의해서 어떤 단지를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단지별로 다 차이점이 있거든요. 강서 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차후로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장산 롯데 아파트는 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매도하고 한번 갈아타시는 게 좋겠고 제가 왜 어떤 이유가 있냐고 여쭤봤냐면은 어쨌든 요 근처에서 뭐 매도를 하고 또 간다 그러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그 기회비용만 많이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만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실거주로 그냥 거주하시기는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예,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롯데 여기 오래 거주하셨나요? 예, 올해 했어요. 아, 그러세요? 뭐 입주 때부터 있었어요? 네네. 아, 그러시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여기가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뭐 뒤로 우장산 공원도 있고 뭐 발산역하고 거리는 좀 있지만 아무래도 뭐 좀 거주하기는 실거주자들이 많이 좀 좋아하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다만 단지 수가 좀 작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네. 문제는 이 우장산 롯데가 입주한 후에 몇 년 후에 한 3년 내로 앞에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했다는 거죠. 대규모로. 그죠? 네, 네. 이런 단지들이 나보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나보다 훨씬 좀 여건이 좋고 뭐 어떤 좋은 점이 많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은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입지면에서. 그래서 네. 그런 영향 때문에 한번 그 시기에 매도를 하고 좀 변화를 줬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네. 뭐 30평대 바로 인근에 있지만 힐스테이트 대단지는 뭐 지금 7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 지금 형성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올해 내년 정도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그 아까도 마곡지구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곡지구에 어떤 변화가 입주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 입주 수요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인근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찾게 되는데 마곡지구에 지금 엠벨리라든가 이런 데들이 새 아파트고 입주 여건이 좋으면서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뭐 7단지 같은 게 엠벨리 7단지는 뭐 한 9억 정도도 가고 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30평대가 결국은 지금 그 우장산 롯데 일자 아파트가 연차도 좀 돼 있고 좀 주거 환경은 조금 더 떨어지고 나홀로 다니고 핸디캡은 많지만 지금 5억대 정도 한 초반 정도 가죠 여기가. 예, 예. 30평대가 가격대로 봤을 때 힐스테이트하고도 거의 한 2억 이상 차이가 나고 이렇다면은 오히려 실거주 중심의 어떤 수요층들은 이쪽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가 올해 내년 시기가 매도하고 이렇게 갈아타는 데는 아주 좀 좋은 시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아파트 나홀로 단지의 핸디캡은 분명히 있지만 일단 주변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어떤 수요층이 올 수 있는 시기는 올해 내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영향들 주변 영향들 때문에 나 혼자 더 막 가격이 막 올라가거나 이런 영향은 전혀 없다. 그래서 뭐 대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단지 규모가 있고 이런 생활 편의이 좀 잘 갖춰진 곳으로 좀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는 올해 하반기 정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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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고민 부분 좀 해결되셨어요? 네,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은 안 됐네요. 문자 사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2390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하려다 보니 천호역 인근 오피스텔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천호역 인근 부동산도 앞으로 가격 상승 호재가 있나요? 투자 가치 판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일단 시청자분이 이 근처에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아는 지역이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 이 지역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역적인 거는 뭐 네. 강동구, 강동4구라고 하죠. 강남 4구. 그래서 강동구 지역이 좀 많은 주목도 좀 많이 받는 곳이고요. 일단 뭐 지도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자로 주셔가지고 뭐 오피스텔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강동권에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에서도 천호역이라든가 뭐 길동 사거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주변으로 해서 업무 시설이 좀 많이 있고 상업 시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강동권의 큰 변화는 뭐냐면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강동권 지역은 어떤 주거지 형태에서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 주신 대로 이 천호역 주변에 어떤 투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좋은데 오피스텔 투자도 상당히 괜찮은데 그거에 수요에 걸맞는 또 공급량도 최근에 좀 많았어요. 2, 3년 사이에. 그러다 보면 일단 그 지역 내에서 천호역 근처 주변에 어떤 공급량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오피스텔이라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갈 수 있는 여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좀 많다는 건 공실 위험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걸 천호역 주변에 좀 체크를 하면 좋겠고 한 가지 좀 팁으로 드리자면 또 이쪽 지역에는 뭐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광진교라든가 아래쪽으로 해서 올림픽대로 인근으로 해서 한강변에 어떤 공급되고 있는 소형 주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투자가 좀 선호도가 높은 한강의 어떤 입지를 좀 활용해 보시는 이런 지역 선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호 근처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긍정적이다라는 답변 들어봤고요. 자세하게 오피스텔 어디인지 전화 연결해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기 전에 전화 연결 다시 됐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인천 남구 숭일동에 네. 한양 메트로 시티 25평짜리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이 그쪽에 용마루 지역 붙은 지역이라 네. 그 40세대 이상이 입주가 된다는데 네. 걱정이 돼서요. 아, 걱정되시는 부분. 19년 2월에 입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분양 잘 받으셨는지 향후 전망 어떤지 대표님과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인천 지금 숭이동이라 그러셨나요? 네, 한양- 성역 바로 뒤에요. 아, 숭이역 인근에. 역 바로 1분도 안 되는 역세권 1분 아, 거리. 그래요. 한양. 여기가 분양을 받으셨다고요? 혹시 여기 지역주택조합 아닌가요? 네,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셨다는 얘기군요. 네, 3차까지 돈이 들어갔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좀 전망이 궁금하시다는 얘기죠? 네. 예, 일단은. 바로 옆에가 용마루 재개발지 만세대가 들어오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지금 인천은, 지금 숭이동, 그러면 지금 구도심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인천 지역 개발이, 좀 크게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 송도라든가, 청라, 이런 지역들, 영종, 이런 쪽을 개발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해안가 쪽으로 해서 변화를 많이 주다 보니까 구도심 지역들이 굉장히 슬럼화됐어요, 사실은.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동인천이라든가 숭이동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가격들이 높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네. 말씀하신 지금 그 수인선이 개통된 이 지금 그 숭이역 근처로 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숭이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정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도를 좀 더 키워서 제가 보면은 네. 지금 변화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마루 지역도 있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가지 지금 단계를 걸치고 있지만은 지금 사업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나오고 있다라면은 큰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숭이역 주변으로 정비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용마루 지역은 숭이역 아래쪽이잖아요. 네. 예, 여기에 좀 행복주택도 좀 들어설 예정이고 단지들이 네. 굉장히 공공분양도 굉장히 많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쪽 지역의 수요를 더 끌어들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는 공급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구도심 지역들은 이런 같은 내 아파트하고 같이 인근의 좀 생활 환경들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인근 지역에 위에 송림동이라든가 아래쪽에서 이런 지역들에서 수요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단지 조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개발이 돼서 이제 다행으로 구도심 지역들이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여기를 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네. 주변의 변화들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조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내가 거주하면서 주변이 변화되면서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걸 기대하는 거지 이 지역이 단기적으로 1년, 2년 사이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네.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지금 가치로서는 주변의 변화를 더불어서 좋아진다 네, 이렇게 너무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너무 연금식으로 네. 그렇게 임대라서 살려고 해놨거든요. 임대를 놓을 생각이세요? 실거주가 아니고요. 네. 수익형으로 활용하신다. 그렇다면 또 네. 얘기가 조금 틀려집니다. 이쪽이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요. 아직까지 네. 수요 대비 이 공급이 그렇게 모자라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여부에 그런 어떤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이라면 오래 가져갈 일이 없어요. 좀 입주 시점에서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입주할 때쯤 돼서 그럼 팔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쯤 한번 다시 전화를 주세요. 한번 네, 변화 네. 시기에 맞춰서 주변하고 체크를 해서 좀 더 보유니 아니면 매도인지 그때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네. 시청을 잘 고민해보시고 잘 네. 선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1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고요. 7호 선악도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2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AS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찬문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역시나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찬문 대표님 오늘 어디로 가보나요? 네, 중구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신당역과 청계천 공원 중간 지점에 있는 꼬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근에 이 18평에 이른 아파트의 공급이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위치하는 부분이 상업지에 접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높은 임대가, 향후에 아파트의 가치까지 느껴볼 수 있는 투룸 아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원동희 소장님, 네. 조거 준비하셨죠? 네. 네. 우선 첫 번째는 집값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과 학군 그리고 생활 인프라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1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총 9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매물지 바로 옆쪽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같이 있어서 학군과 교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있는 구이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를 접해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 그리고 2호선 선릉역 이 트리플 역세권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역삼동 투룸 다세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곳 바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올해 1월 말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구이동 가보도록 할게요. 광진구 구이동의 매력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역세권이란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 인원 2만 8천 명에 달하는 동서울 터미널이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이동은 우수한 교통망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간병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인접하면서 인근 도심 물론이고 인근 수도권까지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면 잠실역까지 5분, 그리고 삼성역까지도 10분 만에 도착하실 수가 있어서 강남 접근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실대교와 잠실철교와도 인접하면서 편리한 잠실 생활 인프라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강변 테크노마트가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문화와 쇼핑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과 인근에 바로 롯데월드와 어린이대공원 같은 그런 문화 인프라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로는 서울 아산병원과 건대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편리한 의료 서비스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겠고 또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리틀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학군 자체가 우수한데요. 본 매물지 바로 옆으로 성동초등학교와 양남초등학교 그리고 광진중학교가 도보로 1, 2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등하교 시 굉장히 안전하고 학군이 좋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주변에 바로 이제 학교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유해시설이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입지적인 매력이 뭔가 풍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래 가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있어서 개발 호재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본 매물집 바로 앞에 네. 도보로 1, 2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동서울 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있겠습니다. 준공된 지 26년이 지난 동서울 터미널이 30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그런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한 3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동서울 터미널이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면적으로 봤을 때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규모의
복합 업무와 상업단지, 그리고 호텔과 터미널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동부권 상권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0년대 초반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잠실과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 프라임 오피스 빌딩은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빌딩이어서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등 대형 임차인 기업이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본 매물도 지가 상승과 함께 매매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겠습니다. 구의동 246번지와 자양동 680번지 일대를 3월에 송파로 이제 동부지방법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2018년도까지 행정복합단지 조성과 동시에 상업시설과 공원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가치 여부 체크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도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건물 보도록 할 텐데 준공이 코앞에 있네요. 네, 준공은 이번 주 안에 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 총 1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총 9개 동 153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보실 수 있겠고요. 총 6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3면이 모두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겠고 건물 또한 시공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건설사에서 신축함으로써 내구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겠고 전세대 모든 옵션이 풀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분양 매물에 같은 경우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내장재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현재 준공만을 앞두고 있어서 내외부 공사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부 모습도 굉장히 또 시크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블랙 포인트로 된 굉장히 깔끔하고 시크한 그런 인테리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준공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가격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어느 정도 하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 교통과 학군 그리고 주변 환경 인프라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가격 상승이 아주 예고가 되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잠실과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도 풍부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으며 실투자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 활용하여 투자 시에는 실투자금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단지 입지가 좋은 곳은 시장 상황이나 투자 심리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폭이 큰 걸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은 교통과 학군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등 주거 여건이 아주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현장 확인하시고 주변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의사항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죠.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황학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13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7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700만 원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동산 정보는 아파트입니다. 신축되는 지역이 바로 중구 황학동인데 대표님, 네. 황학동 전문이시니까 좀 네. 상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일단 그 중구 화학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당 7동에서 예전에 분리된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당동 그런 라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중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든지 상업과 업무타운 이런 주변 지역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접 주거단지에서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본 상업지역에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현장을 가보시더라도 주변 지역의 황학동이 약 12,00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미 3분의 2 정도는 업무라든지 이미 그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남은 3분의 1 정도가 지금 빠르게 개발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교통편이 신당역과 실제로 동묘암역이 앞쪽에 있는데요. 양옆을 더불어 7분 거리에 있는 그런 역세권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인접지역의 왕십리라든지 뭐 약수라든지 바로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 바로 한정거장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1호선부터 6호선 더불어 경의중앙선과 분당선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나 용산권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이 상업지역인데요. 실제로 바로 앞쪽에는 청계천 공원이 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굉장히 쾌적한 그런 환경이 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은 왕십리타운이 5,000세대가 입주를 통해서 실제로 이 주변 지역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동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대문 시장이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많은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입지 여건의 효과를 직접 받는 곳이 본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하단 쪽에는 다양한 또 노선이 있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 18평의 공급이 없는 입지 여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면에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어서 개발 호재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개발 호재 체크해 주시죠. 예. 실제로 보시면은 현재 서울역부터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시장 이 라인 쪽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관광 테마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역 쪽에 보시면은 도시공원화 사업으로 고가도로가 현재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2분기 정도면은 올해 오픈을 통해 실질적으로 쾌적한 인근 지역에 녹지타운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잠깐 이동하시면 시청이라든지 강화문 쪽에도 지하도시 건설안이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하도시 건설에 따른 그만큼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시청에서 결론적으로 동대문 시장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하도시가 건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심부에 보시면은 세운상가가 지금 도심재생사업을 통해서 3단계까지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개발 인프라라든지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동대문 시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옷가게가 약 5만 개 정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예주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면세점도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랜드마크 가치를 동대문 상권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분이 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용적률이 기본 60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업무타운의 중심타운이 지금 현재 빠르게 가속도를 붙으면서 이 지역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꾸준히 미래가치 부분에서 상승력이 있는 입지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여건과 개발호재 체크해봤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보고 있죠. 아파트니까 뭔가 건물 구조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네. 말에 준공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현재 가보시면 공사 현장을 보실 수 있겠고요. 단지형으로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대 수가 110세대인데요. 전체 투룸에
이런 발코니, 여기에 더불어서 시스템 에어컨부터 풀옵션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웬만한 그 오피스텔보다 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양쪽 도로가 10m와 8m에 접했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성, 또 한 세대가 한 대의 주차권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차에 우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내부에 보시면은 거실이라든지 방까지 다 스프링클러가 장착되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라든지 이런 강도성에서 아파트의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중소형 아파트 워낙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 부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가격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격이 일반 다세주택 투룸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현재 서울 중심부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찬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가격적인 부분이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6층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전세를 보통 환원할 경우 보통적으로 2억 4천 이상이기 때문에 2,700만 원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월세를 원하신 분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에 기본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 1억 6천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7,700만 원 대비했을 때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아파트의 미래 가치까지 안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세대 주택 가격이 아닙니다.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2억 6,700만 원이라는 점, 또 실투자 금액 이에 따라서 2,700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점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수할 때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자,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그 지역에 공급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그만큼 앞으로 향후에 5년 후에 파실 경우 그 주변에 미래 가치, 발전 가치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시고 투자하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구 화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돈되는 부동산 정보 마지막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갑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3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부동산 정보는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먼저 입지여건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역삼동 어떤가요? 네. 우선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가 바로 접해 있어서 임대를 하기 매우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삼동은 하루 유동인구 39만 명에 달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모두 접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지만 업무와 문화, 상업지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예고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거주 수요가 많고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로 투자자 수요까지도 유입시킴으로써 매우 많은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서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도보 4분, 그리고 2호선 선릉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한정 개발 부지와 본 매물 지원은 바로 접해 있어서 한정 개발 부지로 인한 최고의 개발 수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지역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가 상승분에 대한 여력은 강남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투자 수익률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수익성 부동산 투자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테헤란로는 강남의 대표적인 업무단지이자 대형 상권인데 인근에도 개발 호재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우선 강남 개발 하면은 최고의 이슈거리인 한정개발 부지가 있겠습니다. 이 한정 부지 개발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현대차 그룹이 105층 규모로 그룹 통합사업 건물을 비롯해서 호텔과 오피스 건물, 그리고 공연장과 컨벤션, 그리고 전시시설 등 총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하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쪽으로는 코엑스 지하 쇼핑몰과 이 한정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와 상업 등 편익시설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한정부지 개발과 더불어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고용 창출 인원만 약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이 매우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본 매물 의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차병원 사거리와 인접하면서 의료 상권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또한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의료 상권 확장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매물과 바로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개발이 있겠습니다. 이 현재는 영업이 종료가 되어서 재건축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 최고급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판매시설과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는 38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복합 빌딩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이 매우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훌륭한 지역이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역삼동 다세대 확인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게요. 준공이 몇 달 남지 않았나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우선 준공은 올해 3월 정도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6층 건물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 대리석으로 마감 시공 예정이고 6층으로 신축하는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겠고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방범용 CCTV 또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과 2호선 선릉역, 역세권 다세대 주택으로 안전성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맞춤형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과연 가격도 맞춤형인지 궁금한데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역삼동은 많은 직장인들의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인해서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이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경쟁력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높은 수익률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3억 원 정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며 대출금 2억 3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실투자금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역삼동 이 네. 위치를 보면은 딱 뭔가 수요가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네네. 살기에도 뭐 좋나요? 주변에 업무 단지 많지만 뭔가 생활 인프라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생활 인프라 굉장히 또 잘 갖춰져 있고 여기 바로 또 건너편 쪽으로 선정릉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고 네.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여건도 보면 업무 단지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살기도 좋다라는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체크해 주세요. 네, 역삼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임대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신 원동희 소장의 일대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원동희 소장의 일대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 위치한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천무 대표,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